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체포동의안 도착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실까요? 그 얘기는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그마한 기여를 한 뭐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까지만 하시죠. 의견 여전한데요. 요거 의통해서 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실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면 되실지.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대통령장 재판부를 좀 얘기해서 3월 26일 소식을 좀 미뤄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당내 이견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 답변하지 않았네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 의원님, 오늘 오후 3시인가요? 의원총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예. 네, 아마 이따 3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테고 또 의원들도 각기 자기 의견들을 좀 개진할 것 같습니다. 예. 고 의원님도 혹시 뭐 발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도부기 때문에 예. 통상 지도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이제 의원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듣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체포 동의안의 표결 이 부분만큼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깝거나 멀거나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부결시켜야 한다. 이게 당 분위기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겁니까? 대체로 그렇기는 한데요. 모두가 다 그렇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의원들의 대부분의 느낌은 우리 민주당이 이 검찰로부터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3명 이상만 모이면 사실은 그런 논의들을 합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저녁 자리나 식사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속내를 털어놓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근데 지금 당 안에서 뭐 공개적으로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기소되면 그만두는 것, 이 영장 심사에 당당히 응하는 것, 네. 뭐 이런 목소리도 소수긴 합니다만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존재하겠죠. 예. 아예 없다고 단언 나올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는 더더욱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 의원들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이 전략을 짜야 되나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 의원님의 소신, 생각. 고 의원님이 처음에 지난해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친문계, 비명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늘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이제 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번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대표와 관련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야당 대표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이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가정 양립하는 것처럼 일과 그게 정치와 수사를 양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의 판단을 미루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고민정 의원님 말씀을 길게 잘 들어보셨어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생각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공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체포동의안에서 과연 이게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공천 시점이 예를 들어서 임박했다라면은 네. 아마 한 10월이나 12월쯤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다라면 저는 표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은 공천 시점과 꽤 한 1년 정도 이상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표를 던지기는 민주당 의원들로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탈표는 나올 것이고 그 움직임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 이탈표의 규모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그래서 나올 걸로 보시는 그 거예요? 정도까지는 보지는 그 않습니다. 정도까지는 예. 아니지만 이탈표는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박 의원님 또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체포동의안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늘 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동료 의원이고 네. 뭐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국회 다수정당의 또 대표라는 점에서 헌정사상 최초라는 또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네.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다. 예, 기본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이 이것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야당 당수가 제1야당의 당수가 이렇게 부패 범죄 또는 여러 가지 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위험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위험 때문에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이지 정치 보복이나 이런 프레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고민정 의원님께서 정치와 정치와 수사를 양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기업하는 분이 내가 기업도 경영하게 해주고 수사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속 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법이 과연 그걸 허용하느냐.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걸 허용하면은 과연 법이 형평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죄가 명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그건 아시겠지만은 당연하죠. 지금은 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이 구속 여부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해서 수사를 하느냐이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유죄 판결이 난다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지요.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미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구속되는 사람들 99%는 아마 본인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속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죠, 그거는. 99%는 다 죄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억울하고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 이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구속돼야 되는 것이 우리 법의 현실이죠. 예. 또 박 의원님 말씀은 아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진상, 김영,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같은 종류의 피의 사실이 적용될 거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시장으로서 최종 책임, 뭐 결정권, 결재 네.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구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건 형평성의 문제이죠. 지금 어떤 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만 구속이 됐다라면은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증명이 그만큼까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보자라는 것이 영장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은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민주당이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정진상, 김용 두 분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주의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그렇다면 100% 모든 게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은 판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잘못했던 검찰은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명백한 증거와 물증을 내놓느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명분에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이죠, 이 사건 조직폭력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수인인 조직폭력배 부하 2명이 구속돼 있으니까 위에 조직폭력배 두목은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희정, 물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라고 해서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있고 법원에 거르고 또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이 우리 주장인 거죠. 민주당은 그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아주 이 원칙을 고수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만약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조직폭력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지금 혐의가 있어 보이는 김건희 여사는 경제사범에 있어서 큰 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조사조차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네. 분명히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대통령님께서도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원칙과 법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없을 테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의 정점은 누구냐, 두목은 누구냐, 권오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인인 그 사람이 최정점에 있는 그 두목인 셈이고, 그 밑에 있었던 하수인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재판받고 일부는 무죄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전주라고 했던 분, 이분은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했고 그것이 시세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왜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이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했던 검사들은, 기소한 검사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사들이었어요. 그때 이미 이 상황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범죄 일람표에 나온 이 내용들 다 나왔는데 그걸 기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 안 된다고 그 검사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왜 기소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무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받았고 소환을 받았기 때문에, 전주가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입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도 정정당당하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수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스스로 제발로 들어가셔서 조사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기소되고 수사받은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기는 문재인 정부는 맞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와 아닐 때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돌입이 됐고요. 그렇죠. 그 기간은 기껏해야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사 기간 갖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럼 특검을라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짧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얘기하셨고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분이 어떤 말씀하실지를 아마 다 예상하실 것 같아요. 내용도 이미 충분히 숙지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의원님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주당 안에 또 내분을 조장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사는 길은 민심의 뜻에 따라서 최소한 판사 영장심사를 받아봐라.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판사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불구속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시작하면 그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은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방탄국회 이런 오명으로부터 민주당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민주당은 이미 임시국회 바로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물론 논조에 따라서 언론이 뭐 친민주당이다, 친국민의힘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아마 언론 보도에 많이 또 사설이나 이런 데도 인용되고 있고 칼럼에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없어지지 않는다. 왜 이재명 대표 개인 한 사람을 지키려고 당이 이렇게 일종의 볼모가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다 예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했던 것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또 이게 빠져 있죠. 이런 사정이 올 걸 다 알면서도 당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것도 또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는 계시는 건데 그 논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결단하면 내가 영장심사를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부당한 만큼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리스크가 크죠. 그랬다가 발부가 되면 이건 정말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이 논거와 이 논리에 대해서는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당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안 계셔도 민주당은 존재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요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 거기에 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등등 의원들도 판단하게 되거든요. 뭔가 이 똑부러지는 게 나왔더라면 오히려 이런 논의도 없이 당연히 가결 혹은 당연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속영장 문서에도 보면 새로운 증거나 어떤 혐의점을 하나도 입증해내지 못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표를 우리가 그냥 막 내어줄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이고 정의당의 이제 노회찬 의원님 또 우리 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님 여러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믿고 가느냐도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필 그 대목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과 맞물려서 지금 이재명이 이슈가 된 것일 뿐이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방침과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정 의원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찰로서도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겠죠. 제1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검찰은 내렸어요. 앞으로 기소하겠죠. 재판이 진행되겠죠. 아마 이 변호사분들 이야기가 최소한 3년은 걸릴 거랍니다. 1심만. 자,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느냐 무죄가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때 가서 국민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아마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무죄가 확정된다면 검찰로서는 그렇죠? 또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다 공권일척의 승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자 수사의 영역이고 사법의 영역입니다. 수사와 사법의 영역이다. 이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니까 양당 공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사법의 영역이 수사의 영역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우리 시스템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돼 있고 지금 사법권이 독립돼 있다라고 국민들 상당 부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 맡겨놓으면 될 일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사법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이고 있고 민주당이 거기 지금 다 같이 딸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 모두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스스로 그전에도 많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겠다. 그랬으면은 내 영장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이 난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때. 네, 그렇죠? 그 카지노 정선 카지노 때문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갔을 때 포기하고 스스로 갔습니다. 강원랜드 그렇습니다. 인사청탁이요. 강원랜드 인사청탁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면은 이 양당 모두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아 그래도 정치하는구나. 그 사람들 결단력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핵심 키는 저는 검찰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계속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일 겁니다. 수사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범법 행위이죠. 하지만 검찰이 아니면 누가 흘리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꾸 실종되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계속 실종되는 상황을 검찰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다시 되살아나고 검찰발 이 수사는 그들에게 맡기는 형국으로 가져가게 하려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을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러나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는 것이 뭐가 나오면은 다 검찰에서 유출하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수사 기밀이 유출된 거 어디서 유출이 되느냐? 조사받고 왔던 사람입니다. 조사받으러 갔더니 이러이러한 걸 묻더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검찰이 뭘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려면 그냥 당신 죄 있지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은 당신 죄가 있는데 또는 이러이러한 증거 당신이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수사기밀 유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했다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언론사 또 기사 쓴 기자들에게 질문해도 답변 안 하죠. 우리 취재원을 또 안 하죠.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검찰 발인지 변호사 발인지 또 최근에는 또 의원들이 뭐 공소장 같은 거 이런 것들 면회 기록 같은 거 요구해서 의원실에 또 그 내용이 오면은 또 의원실을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경우도 많고요.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는 거는 또 분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다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까지 명시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유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정부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 검찰에 대해서 그 지금 수사기밀 유출 문제도 그렇고요. 새로운 증거가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은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증거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검찰이 진짜 수사기밀 유출하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이에요. 검찰은 재판에서만 영장도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증거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영장 심사 때 구속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검찰도 뭐 PPT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구속시켜야 하는지 변호인단은 왜 구속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이거 갖고 또 심사하는 것인데 체포 동의안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접수가 됐고요.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체포 동의안 표결 처리로 이미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장심사에 고독한 결단에 의해서 영장심사 받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상황이.
그거는 지금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예. 본인이 그 특권을 그래서 뭐 이제 포기하면은, 3월 회기를 미뤄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일단 현재 2월에는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체포동의안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질문 드려야겠네요.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늘 윤석열 정부, 현재의 여당, 정부 여당이 무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가부를 따지는 그날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그 이후. 네.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 혹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국민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그 지지율이 다른 그 조사기관들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엇이 됐든 간에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만한 유능함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행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람들한테 가다치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여론조사 나갔습니다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